방을 규정을 했으면 이제 적형식이 규정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모든 원자식은 적형식이 되는 겁니다. 원자식은 마찬가지이고요. 문장 논리하고 비슷하게 원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항을 가지고 있는 거나 모순기호도 원자식이 들어가고, 변항이 AX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그런 식도 하나가 있다면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혀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호, 모순기호는 이 자체로 하나의 원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 뭐 2는 1이다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변항이 있든 없든 하나의 원자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리연결사가 이거를 제외한, 이 표현을 제외한 어떠한 논리 연결사도 가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원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체는 프로포지셔널 컨스탄트가 되는데, 문장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명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제외한 다른 뭐 이런 논리 연결사를 포함하지 않는 거를 다 원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원자식이 되는 거고, 이 원자식을 가졌을 때 A와 B가 적형식이면 원자식이니까 뭐 이런 것 쓸 수 있겠죠. 적형식이면 여기에 논리 연결사를 다 포함한 거, 문장 논리하고 이건 동일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적형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게 적형식의 문장에 양화사를 이렇게 포함을 한 것들도 다 적형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당연히 제대로 적은 거네, 한글을 적듯이 그렇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증명을 제시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컴퓨터한테 이거를 알려준다 라고, 물론 지금은 그 AI가 너무 머신러닝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냥 대강 알려주면 알아서 자기가 이해를 하긴 하지만, 논리학이 발전하는 그 초기 시절에도 이제 알아서 패턴을 파악하는 컴퓨터는 없었거든요. 규칙을 정해주고 컴퓨터한테 알아서 규칙을 정해주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형식이라는 거를 만드는 그 규칙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적형식이 양화사가 적용되는 변항을 가질 경우 그 변항은 자유변항과 구속변항으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X로 적으시면은 이게 구멍이라고 했죠, 하나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자유변항이 됩니다. 자유변항. 근데 올X, AX라고 하면은 이 X 파트가 대명사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비어있는 것 같지만 뭔가 구획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 베리어블이라고도 얘기하고 바운드 베리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속변항, 속박변항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변항은 속박변항, 여기에 있는 거는 자유변항. 여기는 이제 구멍이 있는 거고 여기는 구멍이 없는 거고,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참이거나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뭐는 사람이다가 참거짓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대상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거짓이죠. 참거짓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채워진 거, 속박변항이거나 혹은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채워진 것들은 참 거짓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적형식이라는 거를 구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로논리로 오면은 식이라고 하는 것과 문장이라고 하는 게 구별이 됩니다. 문장 논리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데 이게 적형식에서는 이게 구별이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학습해가지고 논리 서적을 보면 대부분의 이런 메타 정리 같은 게 식으로 규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 수로논리에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과 여기서 말하는 식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식은 뭐를 포함하느냐, 이렇게 참 거짓을 얘기를 할 수 없는 자유변항을 포함하는 이런 식 있죠. 이런 식, 이런 적형식을 또 식이라고 하고,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뭐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런 문장, 근데 뭐뭐는 사람이다는 참 거짓을 알 수 없죠. 참 거짓을 포함해서 참 거짓을 알 수 있는 이런 문장도 식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은 둘 다 식인데, 보통은 식과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떤 적형식이 참 거짓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라면 그 표현은 이제 앞으로는 문장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는 거, 변항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래서 참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거는 문장이 되고, 이렇게 변항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참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무의미하죠. 이런 부분 무의미한데 그냥 X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는 A다 라고 해서 참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대상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든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이제 문장이 되고, 이건 뭐뭐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자유변항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항수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면
x가 a라는 관계에 y와 있다라는 건데 여기 양화사로 x만 지금 닫혀 있잖아요. x만 속박돼 있고 y라는 자유변항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참거짓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아니라 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y까지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um y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x, y가 다 구속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진리값을 어떻게든 줄 수가 있을 거고, 그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식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이거를 구별을 했었고, 빈 공간이 있는 거는 이제 자유변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변항 x가 a에서 자유롭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직관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자유변항이 하나씩 있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무한히 많은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변항이 어떻게 자유로운지 그런 거를 좀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여기서는 뭐 획기적으로 정의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빈 공간이 이렇게 제대로 적힌 식에서 빈 공간이 있나 없나 라는 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빈 공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 변항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AX라는 문장이 변항의 이 문장 식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거는 X가 A에 나타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고, 나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논리 연결사니까 여기 A에 나타나면은 자유롭다는 거고, A and B에서 어떤 변항이 자유롭다고 하는 거는 A에서 이 문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B, B 뭐 이런 문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문장, 이런 문장들에서 가 이제 자유롭다라는 거를 이렇게 예시로 들지 않고 그거를 전부 다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뭐 대강 이런 것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앞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런 문장에서는 지금 양화사 x가 여기만 구속하고 있죠. 그래서 y는 자유변항이고 x는 구속되어 있고, 이 문장 전체에는 지금 참거짓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이라고 한다. 근데 자유변항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ax, x가 되고 올x 이렇게 돼도 x로 다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x가 지금 다 구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식과 문장이 구별된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런 변항을 지니고 있는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화사로서 이렇게 구속을 할 수도 있고, 변항 안에 x 자유변항 대신에 s라는 이름을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또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체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AX의 X를 T로 이제 바꿔라. T 대신에 뭐 여기서 S를 적어도 되고요. 변항을 이거 지우고 이 변항 자리에 S라는 대상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한 게 밑에고요. 대체에 대한 이거는 뭐 형식적인 정의는 아닌데, 그러니까 AX에 T를 집어넣은 거는 AX 변항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체예이다. 그러니까 변항을 대체해가지고 이 이름을 집어넣었다 해서 이제 대체예라고 하는 거고, AT는 AX에 나타나는 모든 자유변항을 X의 항 혹은 이름으로 대체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시는 변항을 어떤 이름으로 대체한 거잖아요. 근데 변항 대신에 또 다른 변항으로 이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AY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AS라고 하면 되는 거고, 형식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는다. 그래서 형식적인 정의를 하는 것도 어떤 자유변항이 뭔가에 따라서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표현은 자유변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은 이름에는 자기가 그냥 이름이니까 자유변항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S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가 자유변항 Y인 경우 이러면 좀 헷갈릴 텐데, S와 T가 지금 이름이 아닌 상황으로 이렇게 적었네요. 이름이 아닌 상황으로 적었고 이미 어떤 항을 S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라고 적었지만 이거는 X도 될 수 있고 Y도 될 수 있고
있고 행수라는 P라는 이름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퉁쳐가지고 ST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S가 자유변환 Y인 경우에 그러니까 자유변환 Y라는 거죠. 그 자유변환 Y에서 X라는 변환이 있으면 그걸 T로 다 바꿔라 라고 하는 건데 이 Y가 X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Y라는 자유변환이 X가 아니다 전혀 다른 거다 라고 하는 거는 X라는 자유변환이 없으니까 T로 바꿀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Y가 되는 거고 Y가 X와 같은 경우 Y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X라는 변환과 동일하다 라고 하면은 X를 T로 바꾸는 거니까 Y가 그냥 T가 되는 거다. 그런 거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S라는 게 상황 이름이면은 이름은 아무런 변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C가 되는 거고 S가 어떤 함수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름 표현이고 여기도 이제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G라는 함수가 X라는 변항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변항에 X라는 거를 이제 T로 바꾼다. 그래서 그거를 F라는 함수 전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F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안에 그 함수 G라는 함수에 또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G라는 함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냥 전부 다 이제 변항 X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여기에 T의 X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그냥 T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그냥 일항 함수로 할까요? F의 X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건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규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항을 했으니까 다음은 식을 하겠죠. 그래서 C라는 문장이 원자 문장일 때 원자 문장에는 아무런 변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수러 P라는 수러가 있는데 P라는 수러가 안에 어떤 변항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겠죠. 항을 가지는데 여기서 표현한 거는 이름 같은 거 대신에 이제 함수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가장 복잡한 케이스를 고려해서 함수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위에 보시면은 이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수러의 함수에 그 함수가 X라는 변항을 가지고 있으면 T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함수 말고 그냥 X라는 변항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러의 X라는 변항을 그냥 T로 바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적형식 만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뭐 논리 연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각 문장에 X라는 변형을 이제 T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A에 있는 걸 바꾸고 B에 있는 걸 바꾸고 부정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양화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유변항 하나하나를 어떤 항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규칙을 하나씩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사실은 뭐 여기에서 X 대신에 그냥 T가 있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손쉽게. 여기서 이제 기술하는 거는 하나하나 이런 상황엔 이렇게 바꿔 이런 상황 뭐 다른 상황에는 다르게 바꿔 이거를 하나하나 규칙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수로 논리로 왔을 때는 이름과 변항 함수 같은 거를 항이라고 여기고 그 항이 이름 비슷한 것들입니다. 자유변항하고 그런 것들로 가장 최소 단위가 되고 그 항들이 이제 수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수로 표현. X는 A다, X는 B다 이런 수로 표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수로 표현들이 논리 연결사를 가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식이라고 하고 원자식이라고 하고 그 원자식이 논리 연결사를 통해 가지고 복합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화사가 붙는다든가 and or 같은 표현들이 붙어 가지고 그 복합식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복합식에 자유변항이 모두 막혀 있는 경우 그래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식이 아니라 문장이라고 한다. 그것까지가 전체 수로 논리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적형식 그리고 적형식 중에서 어떤 문장들 그것들의 그 메커니즘을 지금까지 좀 알아본 겁니다.